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론 9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한 두세 시간 전 오전에 여러분하고 수업을 했고요. 오전에는 성적 공개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시스템으로 봐라. 사회에서도 내가 속한 고기만 보지 말고 넓게 서로 어떤 연관 관계를 갖는가, 그런 걸 좀 보라는 얘기를 했어요. 일부 사람들한테는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서로 연결이 돼 있죠. 특히 관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다른 산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34페이지에 수요와 공급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수요는 조금 있고 공급은 크게 그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수요가 작은 영역이 아니다. 양쪽이 다 같이 50대 50, 50-50로 둘 다 중요한 영역이나 이 개발 자체가 공급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공급 파트를 늘렸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요는 디맨드, 서플라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안 했습니다. 교재 그림을 보면 여러분 교재 3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서플라이에는 크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attractions, 그러니까 매력물들을 공급해야 되고, transportation, 이동 수단, 서비스,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들이요. 또 information, 정보, promotion, 홍보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동영상 9주차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리포트를 미리 내겠습니다. 관광 시스템은 디맨드와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교재를 보면 34페이지에 보면 디맨드가 위에 그림에 있고 정답이 아래 그림에 있죠. 자, 여기다 일단 적어 놓고요. 디맨드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 동영상부터는 아직 시도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연습을 해본 결과 올릴 수는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다음 수업 시간까지 동영상도 여러분이 시청을 하셔야 출석이 되고, 그 다음에 리포트는 출석과 상관없이 다음 주 수업 시간 전날 밤 10시까지 제출을 하셔야만 감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포트는 디맨드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영어 스펠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S로 시작합니다.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5페이지는 그 아래 패러그램을 설명을 했고요. 자, 37페이지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앞부분에서 디맨드와 서플라이에서 디맨드 부분은 약하게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맨드 부분을 조금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교재로 하면 약 37, 38, 39, 40까지.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수요를 알지 못하면, 수요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수요의 구성 요소를 알지 못하면,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공부를 못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지금 볼펜이면 마커를 사람들이 사겠다는 수요가 있을 때 공급을 하는 거죠. 아니면 역으로 이 마커를 공급을 하려면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죠? 수요도 우리가 창출해낼 수 있어요. 수요, 사람들이 소비하게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첫째, 디맨드에 대해서. 자, 봅시다. 첫째 줄에 있습니다. 중간쯤에. The best product to manufacture.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 제조업자들의 가장 최고의 프로덕트, 생산품은 뭐냐면 is one that is appealing or preferred by the market. 시장이 선호하는 거라는 거죠. 시장이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이 볼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장이 외면을 하면 이거는 사라지는 거죠. 시장이 외면하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An examination of the demand side of tourism reveals four major factors. 디맨드 사이드, 수요 측면, 관광의 수요 측면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reveals,
드러낸다. 네 가지 중요한 팩터들을, 요소들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개발하는 닥터 건도 수요 측면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네 가지 팩터가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네 가지 팩터에 하나씩 얘기가 나오겠죠. 첫 번째, 그 바로 밑에 줄에 있죠. A tourist for business or pleasure. 그러니까 관광객. 예를 들어서 업무차 오는 관광객이든 pleasure, 놀이차 오는, 진짜 놀이차 오는 관광객이든 업무차 오는 관광객은 그런 거죠. 백스코에서 국제회의를 하거나 그런 걸 개최했을 때 그 회의에 참석하기 온 사람들이 또 방문객이 되고 그들이 트래블러가 되는 거죠. 여행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국제회의 도시, 컨벤션 도시로 자꾸 성장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마다 지금은 너무 과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컨벤션 센터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컨벤션에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관광객들이 사람들이 일반 단순 관광객들보다 약 6배 정도 소비 지출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광객 6명보다는 컨벤션에 온 사람 1명이 훨씬 더 괜찮은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광주에 가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도 있고 뭐 우리도 여기 있고 고향에 가면 고향 컨벤션 센터도 있고 킨텍스 고향에 킨텍스 있고 서울에는 코엑스인가요? 있죠. 그러니까 난리예요 전부 다. 웬만한 지자체장들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 너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주변에 관광 자원이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백스코는 별 재미가 없죠. 자, 어쨌든 그래서 투어리스트는 must be motivated to travel. 여행하기 위해 motivated, 동기 유발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극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동기 유발을 시키는 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하면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죠. 관광주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봄, 가을에 일주일씩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기간에는 저희가 답사를 피해서 갑니다. 어딜 가든지 많기 때문에 할인도 할인 받기도 조금 어렵고 단체로 가면 일반 관광객도 많으니까 그래서 관광 주간을 만들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기간에는 숙박업소도 일적으로 얼마씩 할인을 해주고 또 관광지 입장료도 할인을 해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근데 참 비싸요. 현명한 소비자들은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죠. 세일할 때까지. 중국의 광군제라고 하는 게 있고, 미국에도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면 대규모 세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선물을 해야 될 거 아니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은 굳이 크리스마스 시즌 전에 쇼핑을 안 합니다. 그죠? 즉 바꿔 말하면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모티베이트, 무브에서 말 움직이게끔 하는 그 자극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맨드 사이드에서 네 가지 팩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모티베이션, 모티베이티드. 그다음에 두 번째 팩터는 뭐냐면요. 그 밑에 패러그래프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financial ability. financial은 경제적인, 그죠? ability, 능력. 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요에 연결된 즉 부자 돈이 있어야만 여행을 간다는 게 직접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여행을 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도 그렇던가 보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나라도 한동안 이제 조금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노인들은 지하철이 무료죠.
관광지에도 입장료를 깎아줍니다. 그죠? 그들로 봐서는 그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에이, 공짜인데. 그래서 서울 같은 걸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가까운 저 관광지가 춘천이 있단 말이에요. 강원도 춘천, 호반의 도시 춘천, 그리고 춘천 마임 축제도 하고요. 만화영화 축제도 하는, 제 기억이 맞으면 만화영화 축제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저 대학 때는 경춘선이라는 기차를 타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춘천까지 전철, 땅속으로 가는 건 지하철, 땅 위로 가면 전철이 연결이 돼 있죠.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글바글해요. 왜? 무료니까. 그래서 출퇴근 시간 피해서 지하철 타고 쭉 가서 춘천 가서, 춘천이 유명한 게 닭갈비거든요. 닭갈비 먹고 공지천 주변 산책하다 오고 그런 것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파이낸셜, 경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복지관광 차원에서 여행 바우처를 주죠. 여행 바우처. 요거 하면 가장 최근의 사례는 우리나라 말고 일본 같은 경우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있을 때, 지금은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코로나 와중에도 각 일본의 시골들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시골들은 일본이 관광지로 유명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골의 옛날 모양을 갖춘 그대로의 목조주택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에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면서 전통 가옥들을 치우고 다 벽돌집을 지었거든요. 전통 가옥이라면 뭐 초가집도 있고 흑담도 있고요. 그런 걸 다 치워버리고 보기니까 그때는 그게 맞다고 얘기를 했죠. 일본은 그런 게 없이 계속해서 거의 7, 80년 된 목조 가옥소에서 그것들을 여관으로 하고, 또 일본은 그 100년 가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걔네도 뭐 할아버지가 하던 거 아버지가 물려받고, 아버지가 물려받은 거 아들이 또 물려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게들. 근데 그런 가게들이 은퇴한 사람들이 주로 시골에 가서, 고향에 가서 살고 있는데 관광객이 안 오니까 난리가 났죠.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바우처를 나눠줬거든요. 그런데 가서 숙박하면 30% 할인권을 나눠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도 여행 바우처가 있죠. 또 문화 바우처도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데 매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날 가면 극장이나 연극 보러 가면 몇 프로 또 할인해 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네 가지 팩터 중에 첫 번째가 모티베이션, 두 번째가 파이낸셜 어빌리티 두 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밑에 패러그램 위에서 하나, 둘, 셋째 줄. 예. 오전 중에 그 리포트를 나눠주고요. B반에서 리포트를 나눠주면서 이제 리포트를 나눠주는 학생 하나 하고, 출석 때문에 방문한 학생 하나 하고, 남학생 둘이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물어보다가 그걸 알았죠. 가끔은 교수님이 어딘다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안 해줘갖고 그걸 찾느라고 힘들어한다,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흥분을 하거나 그러면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손 들고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뭐라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어딘지 모르겠으면 손 드세요. 빨리빨리. 잘 모르겠는데 어딘데요 하고 물어보면 몇 페이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게 강의하다 보면 깜빡 잊고 나는 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거나 노골적으로 해서 연맥이거나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 가르치려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자, 금일대표를 위해서 하나, 둘, 셋째 주.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 손 드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에는. 자, 거기에 보면 time and physical ability to travel. 그러니까 time, 시간하고, 그다음 physical ability, 물리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쉽게
여러분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주 5일제 근무 시대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주 6일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까지. 단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5일 근무로 바꿨죠. 근데 그게 노동자들의 뭐 생활 보장 뭐 그런 거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뚜껑을 열어보면 주 5일제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시간이 있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니에요. 주말까지 일을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KTX뿐만 아니라 주 5일제가 되고서 통계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부산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상당수 증가를 했죠. 그 전까지는 부산을 당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1박 2일 충분히 여유롭게, 그리고 당일은 조금 빡시잖아요. 1박 2일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고요. 또 physical ability라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면 제일 좋은데, 뭐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걸거나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휠체어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 쉽게 말하면 장애인들도 여행할 수 있게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길을 다닐 수 있게 턱을 없앤다거나 문턱을 없앤다거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들의 피지컬 어빌리티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도 장애인 동아리 있었죠. 봉사 동아리 있었죠. 그분들이 혼자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지금 아무리 복지국가 한다고 해도 장애인이 KTX를 타기는 어려워요. 버스는 또 그렇죠. 휠체어 타고 버스 타기가 쉽지가 않죠. 저상버스가 있긴 한데 전체가 저상버스가 아니거든요. 특히 기차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기차에 오르는 건 불가능해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대로 부축해서 올리고 휠체어는 휠체어대로 접어서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이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장애인 관광은 상당히 독특한 아이템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단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항상 제일 후순위로 밀려요. 우선적으로 저기를 안 하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왜? 그닥 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민주주의가 폐해이긴 하죠. 그래서 장애인 관광은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그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선진국들에서는 많이 하고 있죠. 오히려 정부 혜택도 많고. 근데 우리는 그런 업체의 정부 혜택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질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생색내기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는 건 좋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여행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그거는 상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죠? ESG, environment, 사회, society, G, governance에서, society에서 그런 거에 대한 많죠. 지금 굉장히 각박한 사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 그런 뉴스가 나와요. 어저께인가 그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니까 앞에 어떤 노인이 파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갔는데 뒤에 승용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노인이 힘이 붙이니까 잠깐 어쩔 수 없는 언덕길에서 리어카가 뒤로 밀려서 차를 쿵 받았대요. 전 기사만 봤는데,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받친 차에서 운전사가 나오더니 자기 차를 물론 봤겠죠. 그러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언덕길을 차를 내버려 두고 언덕길을 쭉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본 거는 또 뭐죠? 그거요. 뭐 음주운전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서 동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피가 없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50장인가 70장의 그 헌혈 증서가 지정 헌혈 증서가 뭐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 그런 사례들은 많아요. 인간의 참 묘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또 선한 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잔잔하게 감동을 해요. 그런 기사를 읽으면 뭉클하거든요. 예, 장애인 관광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인간들의 내면에는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장애인 관광에서 배려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언행가 장애인분을 한 분 초청을 해서 장애인 관광에 관한 특강을 우리가 요청을 드려가지고 와서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밀어드리려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눌러드리려고 근데 그분이 장애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런 특별 대접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좋은 마음에 도와주는데 그것도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그분은 지하철 타고 동대역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전동 그 휠체어죠. 그거 타고 쭉 올라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려고 그랬더니만 와 모셔다 드리겠다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내가 굉장히 민망해지는 그러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됐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은 배려해야 된다. 배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등하게 조금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라거나 정도로만 생각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강 시간 오늘 목요일 같은 경우 안범용 교수 수업 듣고 한생 교수 수업 들 때까지 뭐 대여섯 시간 공강이라고 그러는데 책 좀 읽으세요. 책 좀. 관광책만 읽으라니까 다양하게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특히 관광은 아이디어의 세상이에요. 아이디어의 세계예요. 그거는 이 책이나 관광학 개론이나 뭐 그런 책에 절대로 없어요. 이 교재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만 가지고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세상은 급격하게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아까 뭉클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네. 그런 감정을 어떻게 자극시키고 승화시켜서 뭔가 만들어낼 거리는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은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냥 오늘 동영상 리포트 내야 되는 답만 카톡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사세요. 뭐 할 말 없어요. 거기에 대고는 남보다 나아지려고 희망을 갖는 건 좋은데 희망을 가지려면 뭔가 내가 해야 생겨요.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런 말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감이 떨어지진 않아요. 감이 먹고 싶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감을 따기 위해서 긴 장대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무식하게 나무를 흔들거나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요즘에 많은 우리 젊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감은 때 되면 떨어진다 그 생각만 하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떨어지겠죠 운이 좋으면. 그때까지 꾸준히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네, 그 밑에 보면 네 번째는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Four major factor가 있죠. 수요를 결정짓는 지금 첫째가 motivate travel 여행을 하고 한 동기 유발 여행을 하고 싶은 동기 유발 두 번째 financial ability to pay for 경제적인 능력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능력을 제공하는 것도 수요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time and physical ability 시간 노는 시간 아마 좀 지나면 여러분 한 10년 정도 보면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 근무하는 것도 이제는 나올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보질 않았는데 이러저런 문헌에 의한 정보를 보면 주 3일째 근무를 하죠. 아까 잠깐 신문 본 건 한국경제신문이가 보니까 유럽 쪽은 생산성도 높고 노동자의 생산성도 높고 또 벌이도 더 높다고 그러죠. 시간은 덜 하는데 자유근무제 뭐 그런 거 점점 그런 분위기로 가는 추세거든요. 길어지고 forecasting 근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 키워드가 되겠죠. 앞으로의 미래 5년 뒤에 10년 뒤에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한 번쯤은 멍 때리면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려면 좀 들은 게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만 누르고 좋아요만 눌러가지고는 절대로 안 생기죠. 자, 일단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관광개발론 9주차 첫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출석은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얘기를 하는데 뭐죠? 그 1, 2교시 연강인 거에 첫 번째 시간에 출석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